안녕하십니까.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을 강의하게 될 문계선 교수입니다. 네. 먼저 은퇴설계 관련돼서 뉴 패러다임과 연금화 사회의 도래 관련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설계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제가 OT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패러다임, 어쨌든 뭐 한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라든가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계자가 왔다 그러면 이대희 와, 네가 잘 알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먼저 알고 그 시장에 대해서 내가 미리 공부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도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전체적인 그림, 도안을 이제 먼저 그리는 거죠. 여기 뭐 산, 뭐 여기 뭐 집 이렇게 대충 도안을 그린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제 여기에 나무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러다임의 변화. 시험 문제에는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설명 중 뭐 틀린 거 맞는 거 이렇게 쭉 나오겠죠.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700만 명이 넘는 뭐 75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략 우리나라 인구 비중의 1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는 퇴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정립이 아니라 이제 은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인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출로 옮겨가고 있다는 건데 좀 설명을 드리면 베이비 세대가 1955년부터 63년생 1차 베이비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55년생부터 63년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가 뭐 60년생이라고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58년 기띠가 유명한 이유는 58년생이 이제 사회 격동하는 또 경제 성장의 가장 주축이었다. 그래서 58년 개띠가 좀 많이 유명하죠. 자, 60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때 이제 몇 살이에요? 40세죠, 40세. 40세. 그렇죠? 40세니까 이제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니는 뭐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참 벌어야 될 나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평균 퇴직 나이가 대략 55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2000년도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퇴 전에 잘 은퇴 자산을 준비할 것인가 이 정립에 맞춰져 있었다. 정립에. 그렇죠? 정립에 맞춰져 있었다. 근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자, 2020년. 그럼 이분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60세다. 그러면 이미 은퇴를 했거나 또 은퇴를 하고 있거나 또 은퇴를 준비 중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인구가 지금 뭐 70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 지금 은퇴 시장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게 지금 금융권에서는 이런 은퇴에 관련된 상담한 전문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적립으로 고객님 이거 노후자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적립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해 줬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은퇴를 하고 나 적립이 아니라 나 인출에 쓰려고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좀 인출에 쓰는 거 상품 좀 알려달라니까 왜 적립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당황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융권도 이제 은퇴 설계 전문가가 많이 필요해졌다. 그 은퇴와 관련된 상담하면 당신이 와라. 너 전문가 자격증 있지? 상담해줘.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되면 이제 60세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은퇴 시점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잘 인출해서 쓸 것인가, 그죠? 관리를 또 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적인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지선다형이니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은퇴 설계 방식은 노후자금 마련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본인이 40세예요. 그리고 은퇴가 60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님 기대 수명이 한 뭐 83세 정도 되니까 이때 필요한 자금 뭐 국민연금 빼고 준비된 자산 빼고 필요한 자금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님 갖고 있는 은퇴용 자산을 보니까 한 3억 정도 될 것 같네요. 빼면 한 2억 정도 부족 자금이 나옵니다, 고객님. 자, 그러면 2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근데 이분들이 이미 지금 은퇴를 하고 있다. 이 시점이다, 이 시점. 그렇죠? 이 시점이다. 그래서 정년에 임박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인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요거 적립은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이 은퇴를 하는 분들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상담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미리 공부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출 계획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고객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손님들 다 놓치는 거죠. 고객 다 놓치는 거죠. 그 시장이 다 열려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열려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금융권을 가게 되면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당시 그 자격증을 땄는데 취득을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냐? 이랬을 때 내가 뭘 답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죠. 나는 미리 이 시장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금융권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이 업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세고 60세인데 뭐 83세로 이렇게 이제 은퇴 기간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기대 수명이 연장돼 버리고 있다. 지금 90세, 뭐 100세 뭐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아버님, 부모님, 뭐 물론 이제 일찍 잡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80대 이상이실 거예요. 뭐 그죠? 80대 이상, 뭐 아니면 내가 그 부모님이 그 나이가 안 되신 할아버지를 보면 되죠. 할아버지가 몇 세까지 사시는지. 자, 그걸 봤을 때 지금은 80대는 뭐 거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뭐 환갑잔치는 아예 안 하고요. 칠순잔치도 요즘 안 합니다. 팔순잔치 정도 돼야 이제 잔치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기대 수명이 확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 83세까지니까 23년만 준비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90세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몇 년? 30년, 40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뭐 40대, 뭐 50대가 이제 평균적으로 갖고 은퇴하면서 갖는 자산에 대해서 나오죠. 네. 뭐 4억 9천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더 늘어나게 됐다. 30년이 넘는 그런 필요 자금이 있는데 내가 4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 4억도 뭐 주택 포함하면 그렇죠? 네. 실질적인 금융자산은 2천만 원도 안 되는 비중이 높아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진짜 이 현실과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변화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과 상품 간의 배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기대 수명은 연장. 뭐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의료기술이 발달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65세 정도의 뭐 직장암이셨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뭐 84세신데 아주 또 그래서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많이 아프셨습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는데도 다 치료해서 그냥 치료해서 그냥 지금도 멀쩡하세요. 84세신도 불구하고 건강하시고 저야 좋죠. 네.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달됐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뭐 요즘 건강검진도 막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수명이 연장됐다. 그래서 은퇴자금이 이제 많이 필요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초저금리 시대다. 뭐 교재는 저금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거의 1%대인데 예금금리가 이거 뭐 초저금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안정성만 이렇게 이제 1% 예금에 넣었다가 노후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 무전장수. 돈은 없는데 오래 산다는 이야기죠. 무전장수. 이게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변화의 어떤 개념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 안정성 추구하다, 무전장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오겠죠. 네. 자, 이런 기대 수명 연장과 초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수익성 개선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수익을 좀 많이 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따릅니까?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위험이 좀 따라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나중에 리스크와 위험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를 그러면 어떻게 해지할 거냐가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과 자산 배분과 상품 간 배분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과 같이 위험이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자산 배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파산 관리를 위해 종신연금과 투자 자산의 분산은 상품 간 배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신연금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돈 한 푼 없이 생활비도 없이 그렇게 노후 파산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신연금도 이렇게 일부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 자산은 또 내가 운영하면서 생활비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해졌다.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금 자산과 건강 자산입니다. 자, 연금 자산이 곧 건강 자산하고 같아요. 왜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연금 자산을 빼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게 결국 내 연금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네. 젊은 분들은 뭐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 20대 어떤 자산이 있을까요? 어떤 자산? 바로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자산. 왜요? 젊은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다 투자하다가 실패했어.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실패하면 내 연금 자산, 내 노후 자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활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산, 공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이 공짜로 주어진 이 소중한 자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뭐예요? 바로 복리죠. 복리.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복리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최대 장점은 뭐다? 갖고 있는 자산이 시간 자산이 내가 돈이었으면 시간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시간에. 그죠? 네. 자, 말이 조금 이제 나갔습니다만은 자, 연금 자산과 건강 자산은 관계성이 굉장히 많다. 건강이 자산이 다르고 병치료에 대비한 자산이 필요하다. 당연히. 왜? 내가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연금 자산을 깨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보험에서 대신 이 치료비를 내준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리스크, 이제 위험 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위험 이전. 네, 보험 설계에서는 자 위험을 이전시켰다 보험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퇴 후 지출에서 의료비 비중이 높아졌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교재 보세요 한번. 자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교재의 그림 1-2 보시게 되면 사망 전 1개월간 의료비하고 사망 전 1년간 의료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네, 2.57배. 자, 우리가 여기 좀 보실까요? 교재 마시고 여기 보세요.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은퇴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통계 자료인데요. 은퇴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최초 우리가 쓰던 은퇴 전에 썼던 생활비에 좀 많이 지출이 이루어진답니다. 이때는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여행도 가고, 그죠? 아는 사람 인사도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출이 좀 평상시보다 높대요. 그러다가 서서히 떨어져서 마지막에 이때 확 올라갑니다. 이때 뭐예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면 되죠. 초창기 조금 더 나오게 하고, 나중에 좀 더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줘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비와 의료비 차이가 있는데 표 1-1 한번 보세요. 1-1. 자, 표 1-1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자, 의료비는 필요 시기와 자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필요 시기는 왜 몰라요?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 언제 병이 날지 몰라. 그렇죠? 언제 병이 날지 모르잖아. 그 다음에 내가 중병에 걸렸지, 가벼운 질병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 자금의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생명. 그죠?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뭐, 돈 아깝다고 안 쓸 수 있나요? 쓰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면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보험으로 이런 리스크를 해지를 해라라는 건데, 자 여기에 정액 보상과 실손 보상이 있습니다. 예. 의외로 실손은 뭐 많이들 이제 실손보험이나 해서 많이 익숙해요. 많이 알시고. 근데 이 정액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실손은 내가 맹장 수술했는데 30만 원이 들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뭐 자기 부담금 뭐 5천 원이든 만 원 빼고 뭐 29만 원을 바로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손해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정액보상은 생명보험사에 있는 건데요. 맹장 수술에 3종 수술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는 3종 수술은 50만 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30만 원이 나왔든 40만 원이 나왔든 100만 원이 나왔든 50만 원 정액 보상을 하는 게 이 정액 보상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고객님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정액 보상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노파십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비 자금 규모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교재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과거에는 이 80세 보장량이 많다. 저도 2003년도에 그 외국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고객분에서 크레임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질병 보장이 80세까지예요. 사망 보장은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질병 보장은 80세까지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80세 이후에 살면 질병 보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세형 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상품들이. 자, 이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고객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 80세의 질병 보장이 끝나는 보장 기간이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짚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고객님 80세 이후에는 보장이 없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손 정도는 가입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